안녕하세요. 성령의 문화산책입니다. 천근말씨 1부 말의 키네틱스와 2부 울림이 있는 말의 예술 말발에 이어 오늘은 천근말씨 마지막 3부 내일을 향한 말포석 말판에 대해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말판이라고 하면 흔히 윷놀이를 떠올릴 것입니다. 윷놀이 할 때 말판에 자기 말에 포석을 놓으니까 인생은 그런 포석과 같습니다. 포석을 어떻게 놓느냐는 승리를 결정함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 소극적으로 해야 할 때, 그리고 그냥 침묵으로 듣기만 해야 할 때, 그때를 잘 가리는 것만으로도 선방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판을 말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용어로 언어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말들에는 전쟁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략하다, 무너뜨리다, 이겨내다, 진격하다, 투쟁, 쟁취, 사수, 파이팅 등 일상적인 용어가 전투 개념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무의식적으로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데 이렇게 되면 삭막한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드럽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공생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틀의 형식을 바꾸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언어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고 품격도 바뀝니다. 말투 때문에 덕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미국의 성공학 강연자 스티브 챈들러는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이 말은 계속 도전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이것은 환경을 탓하며 자신을 올가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번째, 왜 나한테만 이런 걱정이 자꾸 생기는지 몰라. 지금 사실상 누구에게나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나는 실패자야. 한 번도 못했다고 해서 실패자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 사실 나는 용기가 없어. 스스로 용기가 없다라고 말하면 자꾸 더 소심해집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엄밀히 객관적으로 보면 화나게 하는 것은 나 스스로입니다. 여덟 번째, 이건 내 습관이니까 냅둬. 설령 습관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이야. 자신의 능력은 무진장 숨겨져 있습니다. 열 번째, 맨정신으로 그걸 어떻게 해? 맨정신으로 못하는 법이 있나요? 11번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안전지향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험 없이 이루어진 위협은 없습니다. 12번째, 나 원래 이래. 인간은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13번째,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스스로가 협조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이 많이 아픕니다. 욕의 일상화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73%가 매일 욕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말뜻도 모르는 욕이 많다고 합니다. 유행어처럼 번져가는 나쁜 언어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비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언어 선진화를 위한 한글 혁명이 필요합니다. 말틀이 경쟁의 언어에서 상생의 언어로, 갈등의 언어에서 통합지향의 언어로,
진화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개인과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3대 천금 말씨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자는 감사의 말씨, 축하의 말씨, 희망의 말씨를 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우면서 친절한 말을 쿠션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덕분입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이 어떤 말을 할 때 미리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들입니다. 일본 속담에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간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추운 겨울의 마음을 친절한 말 한마디가 녹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언어의 지혜를 보면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진실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나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말투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쓰는 부드럽고 상냥한 칭찬의 말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회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리더십은 말로서 발휘됩니다. 사람을 이끄는 말을 보면 과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한 후 어느 한밤중에 초소를 살펴보던 중에 한 사병이 피곤한 기색으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사병을 깨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보초를 썼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보초병이 놀라서 용서를 구하자 나폴레옹은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잠깐 쉬지 그래, 내가 대신 보초를 쓸 테니 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격한 사병은 그 후 일생 동안 나폴레옹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며 상대방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로젠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 교수팀은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을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말하고 명단을 만들어 담임교사에게 보냈습니다. 8개월 뒤 그 학생들의 IQ 검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적과 평균 점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는 곧 교사의 기대와 관심이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고 이를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꼭 익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책임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탓이요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데 내 탓이요는 은근히 자아 비판적 뉘앙스를 풍기는 데 비해 내 책임입니다 라는 말은 성숙한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그러기에 내 탓이요 라는 표현이 평상시 개인적 대인관계에서 자성의 의미로 쓰는 말이라면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은 미래 지향의 리더가 써야 할 언어입니다. 내 책임이다 라는 선언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나의 지도력에 대한 긍정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지닌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평화를 부르는 사소한 말들 편을 보면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괴물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쓰러뜨린 후 다시 길을 가는데 그 괴물이 서너 배 더 커져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헤라클레스는 더 센 힘으로 괴물을 때려 눕혔는데 잠시 뒤 또다시 괴물이 더 커져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자 그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테네는 그건 바로 다툼이라는 괴물이야. 그 괴물은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 힘을 못 쓰고 말지. 이렇듯 싸움은 내버려두면 없어지지만 말리면 더 격렬해지고 난리가 납니다. 평화를 얻는 방법은 그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으로 이간질이 있습니다. 싸움은 당사자 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발끈해지기도 합니다. 이간질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멘토 소크라테스가 그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이간질 하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무개 알지? 그 아무개가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나쁜 말 하는데 내가 알려줄까? 잠깐,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말이야? 아니면 남들 얘기를 들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아마 기분이 나빠질걸? 그럼 그냥 가. 사실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굳이 그 얘기를 왜 듣겠나? 그냥 가게. 우리와는 참 대조적이죠? 우리는 궁금해하며 이간질의 농간에 넘어가 기분이 상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간질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않는 게 평화를 부르는 길입니다. 차동엽 신부님은 여러 저술들을 쓰시며 깨달은 원리가 있답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다. 이 원리, 이 이치를 깨달으면 화날 일이 없다. 물론 어떤 때는 무방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한 30초, 1분은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금세 수습이 된다. 아, 내가 여기서 화내면 무슨 소용이 있지?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내가 감정의 노예가 왜 돼야 해? 버리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야.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너 자신을 존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한 단계 진화시켜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니 꼬락선 니를 알라 정도 될까요? 그런데 원래 저 말 속에는 너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긍정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 말 속에도 네 안에 있는 무한한 것들을 알고 발휘해라 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문장보다 단어에 우선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유명 작가 요진이 기자일 때에 동료에게 볼펜을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검정색은 필요 없어. 난 검정색 싫어해. 검정색은 칙칙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거든. 절대 잊으면 안 돼. 다음날 동료는 검정색 볼펜 한 타스를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요진이 불만을 늘어놓자 동료는 네가 검정색이라고 강조했잖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되어 상점에 갔을 땐 내 머릿속엔 검정색밖에 떠오르지 않더라. 이렇듯 평소에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 문장보다는 단어가 더 명확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쁘지 않네요 라는 표현 대신에 아주 좋습니다. 문제없어. 긴장 풀어. 걱정 붙들어 매 라는 말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편하게 생각해. 마음 편히 먹어 라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쓰면 결과는 긍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상상의 힘은 자신의 의지보다 힘이 크다고 합니다. 의지와 상상은 동조여야 합니다. 나는 꼭 하겠다. 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라틴어 격언에 스페로스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 같은 사람도 희망한다. 그러니 너도 희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힘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생각 속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무의식 중에도 자유롭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입속에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좋은 말들을 택하고
나의 언어가 될 때까지 거듭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에필로그에는 뜻대로 삶이 바뀌지 않는가? 습관이, 태도가, 생각이 강팍하게 타성에 머물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말이라도 바꿔보라. 자신의 입술이 여태 발음해보지 못한 새 단어를 익히게 하라. 이것 하나에만 고집스럽게 집착해보라. 그리하면 천근말씨의 비장한 법칙이 획기적 반전을 가져오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근말씨 1부 말의 키네틱스 동력학, 2부 울림이 있는 말의 예술 말빨, 3부 내일을 위한 말의 포석 말판에 대해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용해야 될 말의 지침서와 말로 인해 긍정적 삶으로의 전환에 대한 이정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 도움이 되는 말인가? 그리고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말인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천금이 되는 말씨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은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느님 곁으로 가셨지만 이분이 살아생전에 남기신 말씀과 저서들은 영원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부님의 또 다른 저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을 리뷰를 할 건데요. 마스다 미스히로가 짓고 우지영 님이 옮긴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근말씨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안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